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해외 유명 지도자들이 제신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기자 축하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17일 실시된 뉴질랜드 총선에서 노동당은 49.1%의 지지를 얻어 전체 120석 중에서 64석을 확보했고 최대 야당인 국민당은 26.8%의 지지로 35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제신다 아던 총리가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강력한 우정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맺어진 환태평양 포괄적 진보적 협약과 최근 합의한 글로벌 무역과 젠더 협정도 잘 지켜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런던 시장도 아던 총리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 공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성명을 통해 아던 총리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특히 크라이스트처치의 총기 난사 사건 등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피해자들을 동정심과 존경심으로 대응한 데 대해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안소니 알바니스 노동당 지도자는 뉴질랜드인은 앞으로 3년간 나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투표를 통해 선택했다며 아던 총리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거브레이서스 사무총장은 아던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뛰어난 역할을 했다며 이번 총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뉴질랜드 최초로 아프리카인과 라틴 아메리카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스리랑카인도 국회에 들어오는 등 40여 명의 새 얼굴이 당선됐습니다. 1996년 MNP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가장 많은 45명의 새로운 얼굴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지난 총선 때보다 18명의 의원이 늘어났고 국민당은 21석이 줄어들었으며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9명 전원이 탈락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윈스턴 피터스가 이끄는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한 명의 국회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이번 총선에서 2.7%의 지지를 얻어 완전히 패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뉴질랜드 퍼스트 파운데이션과 관련된 스캔들로 조사를 받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1990년 짐 볼저 총리 밑에서 처음으로 내각 장관을 지냈으나 자신의 정부를 비난한 후 다음 해에 해임됐습니다. 1996년에 그는 다시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뉴질랜드 퍼스트의 지도자로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는 3년 전 총선에서 노동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75세의 윈스턴 피터스가 이번 총선에서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해 정계 은퇴를 결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크게 패배한 국민당의 주디스 콜린스 지도자는 노동당의 제신다 아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선 승리를 축하하고 자신은 국민당의 지도자로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26.8%의 지지를 얻어 35명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기존의 많은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지도자는 또 뉴질랜드는 이제 불황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IMF는 현재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5년 이내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더 나은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지도자는 국민당은 시간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더 강력하고 훈련된 정당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노동당의 제신다 아던 지도자는 차기 정부에서 녹색당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던 지도자는 총선 이후 녹색당의 공동 지도자 제임스 쇼와 마라마 데이비슨과 얘기를 나누었다고 말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던 지도자는 앞으로 2, 3주 안에 녹색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유권자들이 녹색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하고 차기 정부 구성에 합류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경이 폐쇄됐던 호주, 뉴질랜드 간의 편도 여행이 가능해졌고 격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뉴질랜드로 돌아올 경우 뉴질랜드에서 격리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뉴질랜드인이 호주로 들어갈 수 있으나 호주인이 뉴질랜드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행이 금지된 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국경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두 도시 간의 격리를 시키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인이 호주를 방문할 수 있는 곳은 뉴사우스웨일스와 노던 테리토리 등 두 개 주에 한정돼 있으나 호주 관리들은 앞으로 방문 지역도 곧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맞아 호주를 방문할 경우 돌아오면 뉴질랜드에서 2주간 격리 비용 3,100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90% 정도의 호주 방문자들은 편도 여행이라고 전했습니다. 멜번을 포함한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지난 100일 이상 지속해오던 록다운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19일부터 시민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소매상은 테이크어웨이를 하거나 배달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민들은 자기 집에서 25km까지 운동이나 쇼핑을 다닐 수 있고 두 집 간에 10명 이하의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야외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운동을 할 경우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미장원, 테니스 코트, 골프 코스, 스케이트 파크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밖에 2명의 어른과 2명의 어린이는 남의 집을 방문할 수 있고 접객업소는 70명의 외부 고객과 40명의 내부 고객을 접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치솟는 집값이 지역 경제 사정으로 볼 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9월 뉴질랜드의 9개 지역에서는 집값이 최고를 기록해 평균 집값은 68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연구하는 이 연구소의 주택가격 지수에서 뉴질랜드의 집값은 작년보다 11.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스본, 타라나키, 오타고, 베이 오브 플랜티, 판가레이, 웰링턴, 와이카토, 캔터베리, 오클랜드 등은 최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뉴질랜드는 매년 평균 100억 달러를 해외여행에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어 이 돈을 장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